네, 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요. 거의 6개월 만인 것 같은데, 계속 이제 1대1로 컨설팅만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전달을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공채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AI 보고 1차 면접이 5월 한 초중순쯤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Q&A 형태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필터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도 오픈 채팅방 뭐 그런 데서 지원자들끼리 이제 막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필터링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인사팀에 근무했던 동기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필터링은 없어요. 회사 자체적으로 필터링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분명히 저번에 지원을 할 때는 내가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 지원을 했더니 떨어졌다. 이건 필터링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회사의 필터링 제도가 없는 건 사실인 거고, 만약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자소서를 그대로 복붙했다거나, 또 이 자소서라는 게 똑같은 사람이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팀에서 읽는 게 아니라 각 부서의 이제 부장님들이 읽으시기 때문에 그때 내 자소서가 그냥 간당간당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통과시켜도 되는 자소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지원했을 때는 자소서가 좀 빈약하네 라고 생각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필터링을 통해서 떨어진 게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령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회사 지원을 이제 해서 면접을 가다 보니까 GS 리테일 면접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끔 이제 임원분들께서 그 정보를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인사팀에서 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이겠죠. 즉, 여러분들이 2차 면접을 그 전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GS 리테일 2차 면접을 갔다. 그렇다면 임원분은 이 친구가 이전에 면접을 오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면접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어느 정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그때 왜 면접을 안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준비해 가야겠죠. 어쨌든 필터링 자체는 없다라고 안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GS 리테일의 인재상은 어떤 건가요? 뭐 인재상이라는 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 같은데,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번 차수에도 제가 느꼈지만, 이 친구는 1차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말도 너무 잘하고 이미지도 너무 좋아요.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2차 면접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물론 본인은 이제 긴장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말을 훨씬 잘했던 것 같은데 왜 떨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이게 2차 면접에 대한 인재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나름대로 제가 컨설팅 해준 학생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봤었는데, 일단 1차 면접을 준비할 때랑 2차 면접을 준비할 때 주로 보는 인재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상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원자가 아무래도 나랑 같이 일할, 나중에 내 부서에 들어와서 일할 친구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고 좀 살짝은 이제 외향적인, 그러니까 성품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데 좀 밝은 친구, 이런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사실 1차 면접은 그냥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된 내용 위주로 좀 많은 내용들을 알고 가는 게 면접 합격률이 높아지는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질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다만 어떤 게 어렵냐면, 이 임원들이 결국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실한 거는 똑똑하거나 굉장히 좀 나 잘났어 하는 친구들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GS 리테일은. 반면에 BGF 리테일은 그런 인재를 약간 선호하는 것 같긴 한데, GS 리테일은 좀
곰 같은, 나무 같은 사람.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아, 이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할 것 같은 좀 성실한 인재.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성실한 인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제가 그동안 합격자들을 이제 보면은 다 유형이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1차 면접은 직무라든지 현재 유통 트렌드라든지 회사의 방향성,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경영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가 OFC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위주로 준비를 해 가야 된다면,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 이미지적인 부분에 대한 어필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답변을 잘한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임원분들도 워낙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자기들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면접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데 그게 좀 성실한 사람에 좀 가까운 인재를 선호하더라 라고 좀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안다고 해서 너무 신나서 막 잘난 척하듯이 말을 하는 게 2차 면접에서는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하고 좀 겹칠 수 있는데,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평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편의점 사업에 대해서, OFC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차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인재상에 가까운 나의 인성적인 부분,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저번 공채 때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GS 리테일의 PB 상품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와 그 PB 상품과 왜 내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원자분들이 당황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B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고, 그 PB 상품과 나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은 살짝 답변을 못하거나 부족하더라도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 단 어떤 PB 상품들이 있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된다. 그 전에는 이런 걸로 PB 상품으로 끝말잇기 했다라는 이제 그 지원자의 어떤 정보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PB 상품들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직무, 일단 1차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편의점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향후 편의점이 어떠한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필수 질문. BGF 리테일과, 그러니까 CEO와 GS25를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부족한지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받더라도 여러분 같은 조의 다른 지원자는 받는 질문이거든요.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소서 기반에서는 1차 플러스 2차 면접 다 자소서 기반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자소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좀 세팅을 잘하는 게 좋은데, 이미 뭐 내버린 자소서라면 그 자소서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자소서에 대한 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의 역량을 어필해야 돼요. 즉 자소서에 쓰지 않았는데, 또는 자소서에서는 내가 되게 트렌디한 유통 트렌드에 좀 해박한 지식이 있는, 트렌드에 좀 내가 민감한 이런 식으로 나를 어필했는데, 실제 이제 면접장에 가서 뭐 올해 트렌드가 어떤 거예요? 올해 유통 트렌드 중에서 본인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어떤 거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거의 100%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자소서 기반한 질문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가라는 거, 거기에 맞춰서 나를 좀 세팅하고 가야 돼요. 나에 대한 서사를 좀 만들어서 미리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경험이 없는데 지원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물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이 사실 GS 리테일 면접 볼 때는 가장 유리하긴 해요. 네, 가장 유리하긴 하지만 유통 경험이 없어도 합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자, 그리고 5번. 경력자들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근데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회사가 경력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경력자라는 게 경력이 있어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이제 유통 경력이 있다고 하면 또 어쨌든 아까 편의점 근무한 것처럼 유통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선호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직무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단 말이죠. 회사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사람들도 지원자들도 많이 이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유통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얼마만큼 힘든지 모르고 그냥 지원해서 뽑아놨는데 또 다른 데를 갈 수 있거나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를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경력자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있을 거니까. 다만 제가 합격시킨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상 경력자는 없었습니다.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지원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꼭 경력자를 선호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지원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크게 상관은 없다.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직무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가면 되겠죠. 네. 경력자라고 해서 유통, 편의점 유통이라든지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건 지금 현직에 있는 OFC들조차도 그런 내용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유통 트렌드와 직무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가장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뭐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트렌드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적어도 일반적인 지원자들보다는 내가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왜 OFC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OFC가 왜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냐면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길어지더라도. 가령 예전에 잠깐 유행했었던 그 상품 있죠? 아사히 그 생맥주 캔. 그게 굉장히 이제 핫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뭐 품절 대란 일으킬 정도로 점포에 이제 재고가 없어서 못 살려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실제 어떤 경영진님께서는 OFC가 경영진님 이 상품 잘 팔리니까 넣어야 돼요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경영진님께서는 우리 점포는 이 정도 사이즈 맥주 잘 안 팔려 하고 그냥 최소 주문량만 그러니까 재고를 이제 발주를 넣으셨대요. 근데 발주를 넣고 보니까 입고된 당일날 그 물건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그 경영진님께서 내가 이거 그냥 그때 최대 발주로 넣었으면 좀 많이 팔았을 건데 아쉽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 이런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OFC였다면 어떻게 액션을 했을까요? 단순히 경영진님에게 경영진님 이거 잘 팔리니까 넣으세요가 아니라 경영진님 보세요. SNS 뭐 기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인스타에 올렸던 그런 내용들 뭐 릴스가 됐든 포스팅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경영진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허니버터칩 그 대란처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품이고 이건 무조건 팔린다. 그러니까 경영진님이 지금 그 트렌드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상품을 안 넣는 거잖아요. 근데 OFC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고객들의 니즈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상품이 나왔을 때 그런 근거를 기반해서 경영진님에게 발주를 설득한다면 경영진님 중에서 안 늘 사람이 없겠죠. 왜? 팔릴 상품이라는 거 아니까. 즉 OFC 역량 중에서 왜 OFC가 데이터 기반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또는 트렌드에 좀 민감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어떤 신상품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발주를 경영진님에게 권유해보고 경영진님이 그만큼의 발주를 점포에서 최대한 넣어서 고객들이 그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결국 본사가 원하는 전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OFC고 즉 OFC가 트렌드에 좀 예민하다거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를 잡아서 내가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OFC가 된다면 경영진님에게 설득을 할 때 이런 형태로 내가 설득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준다면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런치플레이션도 뭐 지금까지도 이제 잘 써먹히고 있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제 주요한 트렌드니까 런치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왜 도시락을 발주를 많이 넣어야 되는지 도시락에 대한 니즈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다.
물가가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회사원들이 많은 곳에서는 도시락 발주를 충분히 넣어야 되고 도시락을 팔면서 동시에 어떤 상품들을 연관 구매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전략까지 OFC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형태로 내가 설명을 해준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 이 친구는 현재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직무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미 알고 있구나. 이거는 이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똑똑해 보여서 뽑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친구가 OFC라는 직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지원 동기가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저는 GS 리테일을 좋아해서 저는 정말 OFC를 하고 싶어서 라고 백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근거를 기반해서 내가 직무 역량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트렌드와 엮어서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많이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이 부분 꼭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준비를 할 때 차이점이 있나요? 딱히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BGF 리테일 CU를 가건 GS25를 가건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두 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볼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를 준비하면, 한 회사를 준비하면 두 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이 뭐 어느 회사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준비 과정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차이점 정도? 다만 그건 있어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마트한 OFC를 선호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순딩순딩하고 성품이 좀 온순한 그리고 약간 좀 강직한 부분이 있는 그런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약간 한화랑 비슷하죠? 한화 인재상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 각 기업마다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듯이 GS 리테일도 하나처럼 약간 좀 둥글둥글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대인관계도 좀 잘 형성될 것 같으면서도 좀 차분하면서 성실한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한다. 그래서 인재상에 맞춰서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차 면접과 2차 면접 준비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인재상에 맞춰서 1차 면접과 2차 면접 그 내용 앞에 2번하고 3번 답변 드리면서 했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 리테일 면접 시 하면 안 되는 말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저한테 컨설팅 받는 학생들한테만 알려줬던 키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GS25C, C자 붙이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이제 저희 때도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C를 붙여 이 GS25C라고 해서 합격했던 친구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GS25C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 키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어떤 학생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허연수 대표가 그 요교를 인수했잖아요. GS 리테일이.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면 이걸로 영업이익 다 까먹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망한 케이스긴 해요. 현재로 봤을 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고 이게 약간 좀 단점이니까 이런 부분을 살짝만 그냥 언급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단점 말할 게 뭐 생각도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2차 면접에서는. 자, 왜냐하면 이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결국 이뤄낸 사람이 허연수 회장이에요. 허연수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회사의 오너가 밀어붙인 사업인데 이걸 부정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영업이익에 뭐 마이너스건 손해를 끼칠지라도 결국 GS 리테일이 편의점 이제 배달 사업이라는 영역까지 확대시키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든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만
보고 이걸 평가할 수는 없다. 내가 볼 때는 GS페이도 페이라는 것도 GS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요교를 인수해서 그런 배달 퀵커머스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GS가 가장 앞선 것만큼 미래지향적인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기요 인수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단점으로 말하는 순간 거의 99% 확률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질문이 GS 리테일 초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저번 시즌에 차수에 합격한 이제 학생이랑 최근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4,600입니다. 4,6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꽤 높죠, 초봉이. 다른 대기업의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괜찮은 연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연봉 상승률이라든지 진급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긴 하나 그래서 GS 리테일을 제가 뭐 엄청 추천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첫 시작을 대기업으로 GS 리테일이라는 회사 들어가서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스타트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 조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 질문 직무순환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팀으로 나중에 옮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직무순환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 어떤 현장에서의 직무순환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가령 여러분들이 영업 OFC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영업팀장이 여러분들을 안 놔주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TO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저기 부서 가고 싶어요 해도 팀장이 안 놔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나 정말 절대적으로 저기 가고 싶다라고 하면 팀장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잘 풀리면 보내주겠죠. 근데 통상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 보내주지 않고 다만 내가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영업팀장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에 보내고 싶겠죠. 그러면 다른 데 TO라든지 뭐 지방에 TO 있을 때 보낼 수도 있다라는 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될 수도 있다. 또는 이제 이건 제 동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입사한 친구 제가 컨설팅 해줬던 학생 얘기이기도 한데 일을 약간 좀 잘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러브콜이 오는 거죠. 나중에 우리 부서 와야겠는데? 야, 너 인사팀 올래? 우리 마케팅팀 올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OFC를 계속 하고 싶지 않다. 다른 데 좀 가서 좀 다른 직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강하게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저 갈 생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쪽 이제 부장님이 여러분 이제 영업팀장님한테 말을 하겠죠. 저 친구 우리 팀으로 보내달라. 근데 이제 그 부서 팀장님이 좀 짬이 더 된다. 그러면 거의 100% 뺏어가는 거고. 근데 짬이 좀 밀린다. 그러면 뺏어가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가고 싶은 팀으로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통상 일을 잘해야 내가 원하는 팀 부서로 갈 수 있긴 해요. 그 부서에서 나를 탐낼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냥저냥 하다. 그러면 계속 OFC 하시는 거고 또 만약에 내가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OFC나 RFC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하다가 인사팀이나 총무팀 또는 마케팅팀 이런 데 태클을 타셔야 다른 대기업의 총무팀, 인사팀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OFC만 해버린다. 그리고 내가 OFC를 하면서 대리 과장까지 달았다. 그러면 계속 편의점 업계나 유통업계밖에 못 돌아요. 근데 이제 뭐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총무팀에 있다가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이직한 친구가 있고 연봉을 올려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쿠팡으로도 많이 이직을 하니까 어쨌든 뭐 쿠팡으로 이직하는 거는 OFC여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좀 OFC에만 평생 할 게 아니고 유통 회사에만 돌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사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제 후배 중에 지금 CU에서 인사팀에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한 친구가 있어요. 어디로 이직했냐면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인사팀으로. 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쨌든 내가 인사 경험이 생기는 순간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자꾸 제가 인사팀만 말하게 되는데 예시를 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OFC만 하실 게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GS 리테일에서 그런 직무순환제를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부서의 뭐 부장님이라든지 뭐 과장님한테 좀 예쁘게 보여서 그 팀으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근무하다가 더 좋은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 해줬던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영업에서만 너무 주구장창해서 잘하고 영업에서 인정받는 거 의미가 없다. 어차피 너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라 라고 이제 말을 해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시간이 좀 오래됐죠? 자, 이거 똑같은 질문이군요. GS 리테일에서 계속해서 OFC로 근무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솔직히 이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다. 근데 그 이직이라는 게 뭐 BGF 리테일이나 코리아7 이런 데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이직이 아니라 아예 다른 분야의 회사로까지. 왜냐면 지금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전공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꼭 GS 리테일만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직무 테크를 타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뭐 인사팀, 총무팀, 마케팅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활용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첫 직장이 대기업이라는 거에 프리미엄도 분명히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GS 리테일에서 좀 뼈를 묻고 싶다. 제가 임원까지는 바라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무조건 영업에 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가 다른 부서 한번 갔다가 다시 영업으로 와서 영업팀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팀장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식의, 즉 영업팀장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야 군대하고 똑같아요. 보병이 결국에는 이게 별을 달기가 가장 편하잖아요. 그만큼 TO가 많으니까. 결국 이 회사도 영업이 먹여 살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임원을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영업 OFC로 좀 많은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 대신 중간에 다른 거를 한번 경험은 하고 오는 게 좋긴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또 이제 또 케이스가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인사팀 같은 경우, 이게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는 학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전략기획팀은 학벌이 스카이 정도 되는 학벌이어야 전략기획 쪽으로 좀 갈 수 있고, 인사팀 정도만 가더라도 한 중앙대 이상, 중앙대 이상의 이제 굳이 뭐 학벌 운운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대 이상의 학교를 나온 친구들을 뽑지, 지방대 출신의 직원을 인사팀으로 데려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소위 말해서 학교 스펙이 좀 받쳐준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스타 DM이라든지 또는 저랑 이제 상담하면서 물어봤던 질문들,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이제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30분이 돼버렸네요. 네.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는 제 인스타 준비TV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런 내용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설팅 문의라든지 또는 뭐 질문 있으면 인스타 DM으로 DM을 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 준비TV로 DM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설팅 문의라든지 또는 뭐 질문 있으면 인스타 DM으로 DM을 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 준비TV로 DM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